요번 이야기는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업을 해 나가다 보면 좀 부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떨 때는 그게, 회사를 위해서 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사람이 철저하게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가표가 그 국가에서 내란 만큼의 세금을 다 내질 잘 못해요. 그래서 요새는 말로 절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탈세하는 경우도 흔히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뒤에는 요 주의 이야기가 뭐냐면 밭전하는 것, 밑에 옆에 목숨수를 붙였거든요. 그 무슨 말이에요? 밭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터입니다. 공장 또는 회사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무실, 내가 돈을 버는 장소. 옛날엔 농경사회였으니까 이 밭에서 모든 것이 다 생산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역경에서 혈용재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이 밭에서 나왔으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밭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특별한 그 인재가 나타났으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오랫동안 보존하려면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밭을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는 속에 절대적으로 좋은 일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나쁜 일이 생기거든. 예를 들어서 탈세가 생긴다든지 또는 법적으로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 절대적으로 아래 사람들에게 또는 그 윗사람들에게 뭐 어쨌든 그 비밀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뒤에 큰 화를 자초해내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던 대그룹의 회장님도 굉장한 부자가 됐죠. 한마디로 개발 사업을 해서.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분배가 좀 잘못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위에서 그 회장이라는 분이 분배를 작게 해줬던지 안 주었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그 약점을 전체적으로 기록했다가 검찰에 고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큰 수사가 벌어지기 마련이에요. 결국은 나이가 8순이 다 돼가서 그 감옥소에 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이 주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이런 건 절대적으로 밖에 표면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서울에서 저하고 동갑내기 되는 여자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은 동대문 시장에 창고라든지 가게를 가지고 임대업을 조금 하고 있는 분인데, 임대업자가 이 할머니가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하는 걸 알았던 거야. 이걸 약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당기면서 사람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이가 한 7순을 넘어가면 조금만 신경 쓰면 머리도 아프고 건강이 나쁜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히니까 굉장히 나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 현재 임대차 계약을 올리는 가격으로 하지 말고 그대로 절반값만 받고 내를 좀 빌려주려는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약 먹는 셈치고 그걸 양보해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내보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보내라 그랬다고. 계약이 끝났으면 안 나가려면 명도를 해서라도 내보내라. 그러면 그거 내가 세금 탈루한 사건을 국세청에다가 고발하면 어찌 되겠냐. 그건 벌을 받으시오. 에? 왜 돈 있는 사람이 그 뭐 많지는 않겠지만은 탈루한 것 범칙금이 나면 범칙금 내고
내가 정말 사업을 해가면서 잘 못했습니다. 이건 내가 앞으로 절대로 고치겠습니다 하고 그 관계기관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란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지금 뭐 국세청에 가서 먼저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일단 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라 했냐면 당신은 내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가주시오. 계약이 다 됐으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그 약점을 가지고 공갈을 치거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리고 명도를 걸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하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엉어리가 남아서 그 사람으로부터 약점을 가지고 흔들게 되고 그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그 동네가 혼탁하게 돼서 내가 몇 군데 세를 주고 있는 사람도 그 짓을 이어받아가 전부 다 흔들어대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걸 적당히 마무리할 생각을 하지 마라. 전공법을 써서 나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다 주어의 법칙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비리를 내가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아래 사람은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걸 가지고 약점을 찾고 늘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약점이 자식은 괜찮게 절대 자식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경주에 뭐 골프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돈을 엄청 벌어서 골프장도 짓고 막 부동산도 사놓고 아주 노랭이 짓을 하면서 돈을 엄청 벌었어. 근데 마지막에 골프장 옆에 있는 조그마한 저택에 살았는데 그 손자가 와서 이 할아버지 새끼 재산 물려주지 빨리 안 뒤지냐 하고 막 달라들고 그랬대요. 뭐 할아버지가 잘못한 게 있으면 형무소 가야 될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 손자라는 놈이 그러니까 할아버지로서는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겠어요. 이 세상은 자식이면 다 믿을 수 있다. 내 핏줄은 절대 그렇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사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형제간은 절대로 끌어여치 말아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요. 형제간은 형님의 잘못된 것을 주워 먹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겁을 안 내요. 뭐 내가 좀 해먹었는데 형님이라는 사람이 날 형무소에 역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걸 본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은 얼씨구 좋다고 다 도둑질을 해먹어요. 옛날에 부산에 있는 아주 신문 재벌이고 최고의 재벌가 자손들이 그 짓을 했습니다. 그 자손들이 수입한 물건을 한 가격보다 더 헐게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게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주고 수입한 물건을 정당 가격이 최소한 1,000만 원인데 그걸 내다 팔면 한 200만 원 붙여갖고 1,200만 원을 팔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 뒷구멍으로 그걸 빼서 800만 원에 팔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2,000만 원 200만 원 손해보는 거예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 직원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너가 해먹는데 나도 해먹자. 그러면서 생각이 이 회사 이거 얼마 못 간다. 그 자식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래서 엉망이 돼서 지금은 흔적도 사라져버리는 영남 재벌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상담 과정에 듣고 내가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의 잘못은 내 마누라도 몰라야 한다. 사실입니다. 마누라가 알면 뒤에 바람이 나서 이혼할 때쯤 되면 그 약점을 가지고 잡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역경에서 말하는 주어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명하게 이러한 일들은 하지 않도록 해가는 것이 여러분의 중요한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